이 이재명 수사 관련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우리 서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에는 워낙 소상히 잘 알고 계시니까 정리를 겸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우선 이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검찰들도 조금 속도를 늦추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근데 이거 늦출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의 구속 기간이 7일까지입니다. 김용 있잖아요. 10일간 지금 연장했죠. 원래는 근데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10일 구속에 한 번 10일 연장이에요. 예. 최당 2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김성태 있잖아요. 쌍방울. 네. 김성태는 게 때가 무르익으면 들고 온다. 왜냐하면 이게 다 경찰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20일밖에 못 잡아두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는 7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7일까지. 따라서 이제 그 이태원 참사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검찰은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 김용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묵비권을 이제 그 행사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저는 오래 못 간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돈을 전달한 게 그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미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날짜라든지 이런 데 보강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김용희가 자기가 데 떠안고 끝까지 그냥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징역 최하 3, 4년 정도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이 이제 5년 이하거든요. 이거 뇌물로는 안 됩니까? 요거는 이제 정치자금으로 봐야죠. 작년이니까. 경선자금이니까. 옛날에 이제 2014년에 받은 1억 있잖아요. 1억 있었죠. 그거는 이제 뇌물이죠. 그거는 10년 이상. 뇌물은 형량이 10년 이상이에요. 2014년에 받은 1억은 뇌물죄. 그게 합쳐지는 거죠, 나중에 형량이. 그렇죠. 형량은 이제 그 중환범죄 2분의 1 가중하죠. 그렇습니까? 두 개가 있으면 중환범죄 2분의 1. 자, 그러면 이게 그 김용희가 이번 건 있잖아. 요거는 이제 작년에 그 경선할 때 이재명이 경선할 때 20억 요구해가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8억 4,700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한 6억 정도 받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6억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으로 보고, 그때 김용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형량이 3, 4년 정도 나옵니다. 실형이 나와요. 6억 정도면. 5년 이하니까 3, 4년. 자, 그런데 문제는 김용희가 근데 그 진실을 밝힌다. 나에게 받아가지고 이재명 경선에 그때 그 광주에 조직도 필요하고 해가 썼다. 받은 거 인정하고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밝히면 김용은 집에 가라. 집행유예. 그렇습니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신 들어갑니다. 이재명이가 대신 3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자기 선거로 쓴 거니까. 그걸 이게 이재명이가 모를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모릅니까? 돈 보고 안 한다?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도 보고합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이게 돈 6억 준 걸 이게 보고 안 하고 쓴다 지 맘대로? 이거는 아무리 말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김용희가요, 지금 이게 묵비권 행사하지만 법정에서는 충분히 불 수 있다. 제가 유동규도 재수의 딜레마 이게 분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점의 차이지 결국 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1심이 6개월 내에 끝나니까 1심 끝나면 불 줄 알았는데 어차피 이게 1년 대가 불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하게 부른 게 아닌가. 저는 김용도 분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욱도 28일에 그 중앙지법에서 형사 22부 대장동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불었어요, 이제. 이재명 지분 얘기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의형제 맺고 도원결의 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 나부터 살고 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천화동인 1호, 그 돈이 과연 주인이, 실소유주가 누구냐, 1호 주인은 누구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남욱의 발언은요. 저는 남욱의 발언은 대장동 수사의 그 분기점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이다. 남욱이 정말 이게 그 이재명 척이라는 게 이재명 포함해서 김용, 정진상, 이화영 뭐 이런 뜻이거든요. 유동규도 거기 들어가 있을 물론 유동규도 막내죠, 막내. 이재명 척. 이 발언은 결국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녹취록 있잖아요. 예. 그분의 진실을 밝혀주는 정말 이게 엄청난 증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게 대장동 사건 처음 터질 때부터 부르짖은 게 있죠? 예.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은 누구 누구 겁니까? 거냐? 제가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처럼 예. 얼마나 이게 부르짖었습니까? 맞아요. 이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이 처음에는 이게 김만배가 처음에는 이게 그분 거라 했거든요. 그분. 예. 그분. 근데 김만배가 지난해 10월에 65년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김만배가 이게 65년생이고 그분 64년생이 이재명입니다. 한 살 이내요. 그다음에 김용희는 66년이고 아래죠. 예. 그다음에 정진상이 68년, 유동규 69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거라 했다가 예. 그다음에 김만배가 요즘 저하고 재판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게 또 수원에서 재판합니다. 저하고 최윤길 예. 시의장 지금 변호 맡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자주 보겠네요. 자주 매주 보죠. 재판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김만배가 지금은 1호는 내 겁니다. 내 거라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분 거라 왜 자기 거라야지 이게 뇌물 공여가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그분이 게 자기 거라고? 그럴까요?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이게 그분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근데 녹취록에 그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오락가라면서 지금은 자기 거다. 그 녹취록은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김만배 씨는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상으로는 그분은 누구 거로 돼 있느냐?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표이사가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이고. 이한성. 예. 그다음에 검찰은 이걸 유동규 거다. 유동규 거로 이게 기소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독박을 지금 쓰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녹취록이 넣어버렸잖아. 네. 유동규가 야, 너 그게 형님한테 용돈 하나 안 주고 용돈 하나 안 주가지고 이게 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업 못한다고 예. 그게 노죠. 아니 700억 받은 사람이 용돈 하나 안 받았다고 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야, 알았어. 너희들 용돈 안 주고 그러면은 내가 깽판 치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좀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유동규가 이화영이 부지사고 유동규는 한참 아래인데 이화영이 보좌관이 딱 틀어지고 예. 이화영이 아는데 그래서 그게 그러면 방송에 뭐 야 너 이화영 거냐 했더니 또 자기 건 아니래. 자기는 법인카드하고 다 받았었잖아. 이미 구속됐죠 이화영이는. 예, 3억 2천인가 예. 받아가지고요. 그럼 여기 유동규는 용돈 한 푼 안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김만배는 그분 거라고 지 거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화영도 지 거 아니고 그럼 이게 누구냐? 제가 이거는 누누이 이재명 일당이 본선 자금 쓰려고 여러 명이 공동 관리했다. 예. 여기서 이게 돈을 빼려면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재명이 결제가 나야 돈을 빼서 어디 쓰고 이런 게 구조였다. 제가 그러네요.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걸 나무기가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네요. 나무기가 딱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때 김만배를 만났더니 나무기가 제일 고생했죠. 처음부터 미래부터 구속도 되고. 그러니까 나무기가 이제 너는 이게 4호 천억 놓잖아요. 네. 4호 25% 먹고 떨어지라. 그러면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김만배가 나도 이게 12.5%밖에 안 돼. 나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이재명 측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나무기가 정영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영하기한테 야, 내가 그때 우리 김만배하고 내하고 3명 만날 때 그 이야기인 거 기억나? 했더니 정영학 여자가 아주 간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녹취록을 냈는데 지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가 낸 거예요. 그러게 제가 정의신문 하면서 정영학 녹취록을 다 들었잖아. 저도 다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해. 하면서 골라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냈는데 상대한테 말만 유도하고 자기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요 3명 녹취록도 있을 거야. 근데 안 냈지. 안 내면서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영학이 폭로를 했는데 자기한테 이게 유리한 것만 폭로하는 게 선택적으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그 녹취록에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어디다 다 빼놓고. 꼬물쳐 뒀을 것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면은 그냥 딱 끝나버리는데. 정영학이가 이게 2012, 13년부터 이게 모든 대화를 녹음했는데 낸 거는 이게 몇십 개 안 되잖아요.
아니 다 내려면 이게 제가 보기 1%도 안 냈어요. 녹취록 중에 1%도 안 냈다니까. 예. 이거는 이게 저는 검찰하고 딜해서 불구속돼 있잖아요. 네. 저는 정영학 등의 녹취록부터 새로 이게 압수에 찾아야 된다. 진짜 이게 그 자기가 입을 열었지만 1% 정도 저는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욱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 한 명 남았죠. 한 명 남은 게 이제 김만배입니다. 이제 남욱하고 유동규가 불면 다 부른 거죠. 네. 뭐 정영학 등의 일부 녹취록 냈고요. 남욱하고 이제 유동규가 불면 다 부른 거고. 김만배가 이제 있다. 김만배 하나죠. 예. 김만배. 예. 김만배가 여기 입을 열면 완전히 이제 뭐 이재명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때도 나 이런 한 푼 본 적도 쓴 적도 없다.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까요? 사탕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탕 제가 보기에 사탕은 하나도 안 준 걸로. 뭐 사탕 한 개 얻어먹은 게 없다. 이건 진실이야. 사탕 하나 그러네요. 얻어먹은 건 없지. 그건 맞네요. 근데 돈이 많이 갔죠. 예. 지금 좀 이따 또 하겠지만 이제 결정 또 성남 FC도 놓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남욱이가 이재명 측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는 진짜 이게 대장동 수사에 완전히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동규도 지난해에도 김만배한테 돈 달라고 해갖고 내 그 지분 좀 주라 해갖고 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2월에. 그 돈 가지고 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진상이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유동규한테 돈 받은 것도 나오고 무슨 고가 선물도 받았다.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남 FC에서 공모자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부른다 하면서도 아직은 안 부른 게 결정적인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건지 지금 그 강백신 부장검사죠.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니 검사가요. 한 부에 이제 보통 6-7명 있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성남동 그 성남 검찰청에 예. 그 부장도 성남 FC요. 예. 수사가 이제 6명인데 그 기업 하나씩 맡다가 수사가 부족해서 2명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네. 8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이 지금 수사에 다 올인돼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김용을 정례가 기소하가 재판에 넘겨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지상이죠.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가 그래 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전체 다 합치면 저기 한 30명 그 특수 다 해봤자 네. 물론 이렇게 파견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어차피 이게 정지상이는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출금. 그 다음에 그 계좌 추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계좌 압수수색 받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진상이 성남에 월급 받은 계좌 있잖아. 예. 계좌부터 이게 계좌 추적을 다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정진상이도 이제 김용희가 7일까지니까 기소하고 나면 예. 바로 이제 정진상입니다. 영장이. 예. 그러면 이제 그러게 영장 되네. 혐의는 뭐냐? 크게 이제 그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크게 보면 이제 그 성남 FC 있잖아. 예. FC 이제 그 성과급을 10억 빼왔죠. 전부 이게 저거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FC에서 뭐 자기 그 공검들 자기 다 썼죠. 차량부터. 이화영이처럼.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얻어 쓴 것처럼 이게 정자애가 FC를 완전히 구단주로 주물렀잖아요. 출장도 가고 외국도 가고 뭐 차량도 받고 그 다음에 성과가 빼낸 것부터. 예. 물론 이게 그 두산에 야 너 거기 민원 들어줄 테니까 돈 내라. 이것부터가 정진상입니다. 그렇죠. 거기 두산 건설 이병화 예. 그 다음에 그 성남의 7급 공무원 기소된 김경수, 예. 이병화, 김경수 공수장에 이재명이가 정진상과 공모하여 어떻게 네. 이게 30번 노죠. 예. 30번. 그러니까 이제 그 FC로 첫째 이제 그 정진상을 영장에 1번. 예.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게 증거인멸 교사. 이게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정진상, 핸드폰. 유동규 압수수색 하기 17분 전에 예. 어떻게 정보를 빼냈지. 검찰하고 내통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7분 동안 통화하면서 핸드폰에게 던져버리라. 그 핸드폰에 정무방부터 자기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방들이 많았죠. 예. 이거 이제 비밀번호 클라우드 유동규가 알려줬죠. 예. 앞으로 이게 몇십 명 줄줄이 공직선거법으로 줄줄이 이제 처벌됩니다. 그러게 이것도 되겠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기관장들. 어. 정무방부터 이게 기관장 7명 방도 있잖아요. 임원방도 있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핸드폰 버려라. 유동규가요. 유동규가 1년 살았죠? 근데 6개월 더 산 이유가 내연녀한테 핸드폰 부게라 해가지고 핸드폰 망치를 부숴버린 거예요. 유동규가 제일 후에 핸드폰 남겨놔야 되는데 부쉈다고 정진상이 말 듣고. 그러니까 핸드폰 부순 것 때문에 6개월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가 그 핸드폰을 창으로 던지라. 예. 근데 이게 검찰하고 짰다 봐야지. 예. 왜냐하면 이게 창문이 두 군데가 있대. 한 군데는 던지면 도로로 가죠. 예. 주 가잖아. 예. 한 군데는 던지면 이게 5층의 그 건물 그 베란다로 떨어진대. 그걸 알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정거인멸 교사, 요거는 이제 검찰하고 내통해가지고 예. 핸드폰을 숨기면서 어렵게 내통했다. 이 말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의 개인 비리가 받은 게 많죠. 2013년에 5천만 원 현금 받은 거, 그 다음에 100번에서 1000번 고급 룸살롱에 술 접대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명절에 고급 또 선물 받은 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전부 다 혐의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혐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뭐 정진상은 일단 김용이 처리가 된 뒤에 소환 조사 이루어지고 거기도 구속하기 되겠네요. 예.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100%라 봐야죠. 어쨌든 뭐 지금 대장동 수사가 강백신 부장검사의 지휘하에 착착착 진행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11월 중에는 이재명도 뭔가 처리가 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소환 조사라도 하든가 뭐 체포 동의안이라도 보내든가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비행기로 치면요. 예. 비행기로 치면 이게 그 정지상이가 오른쪽 날개. 그 다음에 그 김용희가 왼쪽 날개거든요. 예, 예. 날개 두 개가 근데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입니까? 그게? 날개 두 개가 끊겼으면 바로 이게 추락하는 거죠. 예, 예. 이재명은 이게 급전직하 추락합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요. 살이 얼마 빠졌냐? 8kg 빠져, 8kg. 얼굴이 헐쭉해져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자기가 이게 건강관리를 해서 운동을 해가 살을 뺐대. 운동해갖고 살 뺐다고? 야, 저도 이게 깜짝 놀라.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잠 못 이루고 이게 완전히 잠이 오겠습니까? 성남에 잠 못 드는 밤 있잖아요. 우리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처럼 영화에. 예, 예. 지금 여기 고민이 많아서 이게 살이 홀쭉해가 얼굴이 보면 그런데 그게 운동회가 빠진 살입니까? 지금 이게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락가락해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이게 민생이 중요합니다 했다가 한 자리에서 이게 또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예. 아니 한 자리에서 오락가락 우왕좌왕 좌충우돌 어떻게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어요. 멘붕 상태 모양.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자기 측근 중에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었습니까? 자기 측근 비서부터 부인, 아들, 뭐 김용, 유동규 전부 이게 구속 처벌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딱 정지사하고 자기 둘이밖에 더 남았습니까? 딱 2명 남았어요. 이화영까지 구속됐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 신변 보호해야 됩니다. 빨리 잡아야 했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극단적 선택 요즘 막 우울증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극단적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빨리 이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구속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속시키는 게. 아무튼 뭐 이재명의 이런 사법 처리도 다음 달 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